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1월 달이 벌써 절반이 왔네요. 2021년도는 증시가 2,800대에서 3,160선 이때까지 1월 달 초에 큰 시세가 좀 터졌다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좀 구간이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 1월 달에 근데 주식들의 이 흐름은 좀 많이 이 변동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셨길 바라고요. 뭐 급등한 주식들 따라가서 물리지 않으셨길 바라고 또 차분하게 잘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로 지금 시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자금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줄었어요. 거래대금이 줄었는데 상대적인 거래대금은 줄었어요. 상대적인 거래대금은 줄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거래대금이 코스피 같은 경우 40조가 넘었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랑 좀 비교를 해보면 거래대금이 준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지난주는 저는 오버슈팅 된 주식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자금들도 제법 있었고요. 애플카 이슈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이런 거 분명히 최고점에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뭐 시세 초입에 샀다기보다 다른 주식은 다 가는데 내 주식은 안 가서 요게 좀 싫어가지고 일단 사고 고민하는 이런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래대금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좀 취해서 시장에 취해서 근데 이럴 때 진짜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들리지 않죠. 그죠? 왜냐면 눈앞에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보이니까 자기 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잔소리로 들린다거나 뭐 이렇게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은 직접 이제 뭐 경험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이거는 주식 시장에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각자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각자 잘하면 되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과 뷰대로. 지난주에 비정상적인 오버슈팅 자금들이 좀 붙었다고 보고 있어서 거래대금은 상대적으로 보면 줄어들었는데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38조 거래대금이에요. 오늘 거래대금 준 거 같잖아요. 합치면 38조예요. 39조.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압도적이죠.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전망하더라도 양시장이 13조, 15조 됐던 시장인데 이제 거래대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38조 대면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풍성하다. 뭐가 풍성하냐면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쉽게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형주를 못 사서
대형주를 못 사서 억울해요. 그럼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나 좀 기간 조정이 먼저 나왔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 부담이 없던 주식들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기간이 한 5일 정도 되는데 급등락이 나왔었잖아요. 근데도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중국 소비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번 건 좀 반등 나온다거나 이런 흐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G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약했는데 RFHC나 그 다음에 뭐 삼지전자, 인텔리안 테크 같은 이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한 번씩 좀 튀는 흐름들이 중간중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뭔가 좀 미묘한 변화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먹잇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중심이 될 것 같다 싶으면 투자하면 되는 거고, 주위에서 이렇게 옆으로 계속 찔려도 나는 그쪽은 좀 기다렸다 할래. 이쪽이 메인이니까 여기 일단 집중하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게 뭐 별로다라고 싶으면 이제 그분들도 그분들의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결국 나중에 결과로서 증명이 되겠죠.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잘하실 것 같고, 주식하는 사람들 다. 뭘 생각을 해야 될까? 3085니까 뭐 지수는 아래 위로 한 3000 초반? 좀 빠지면 2900대 후반? 이 정도가 일단 1차 하단으로 보이고요. 위쪽으로는 한 3200 내외? 한 3100 후반대? 이 정도에서 일단은 가두리 정도 일단 나온다라고 봐요. 1차 기준 라인.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나오는 상하 변동폭은 전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진입이 되었었을 때, 내가 어떤 주식을 노릴 것이냐,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유지해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기업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건가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어디서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금은 절호의 기회입니까? 난 조정 오면 살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죠. 찬스야, 이거 지수 3600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 두세 번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한 10%대 폭락 두세 번 나오잖아요. 말 바뀔걸요? 막 전문가들 비웃었던 사람들 다시 의지하게 되실걸?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구간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좀 취해가지고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오히려 자기가 잘 나갈 때일수록 시장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셔서 좋은 결과 계속 있길 바라는 거죠. 저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방송 통해서 이제 자랑을 할 때는 분명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이 맞춘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겸손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함부로 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에 대한 기준의 잣대를 반드시 잡고 이 키워드가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000 초반대에서 2900대 후반, 그 다음에 3100 후반대에서 한 3200대 전후, 요 정도가 저희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1차 밴드 라인이에요. 이걸 만약에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00 요 초반대가 붕괴가 됐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큰 붕괴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매매를 중단하고 기준양보 세울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모든 매매를 멈추시고. 요건 이제 제가 미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200 언저리에 온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시장에 대한 좀 장밋빛 전망을 보기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 형태가 가격 조정과 같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미묘한 변화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미묘한 변화를 한번 찾아보자.
저는 요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시했습니다. 아침 절대 전략을 통해서. 코로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즉 2021년도 요 키워드 있잖아요. 2021년도 요 키워드를 보면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시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언택트라는 코로나 수혜주 관련된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주식들이 하나의 어떤 큰 테마를 형성하면서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 수혜도 받았었고, 근데 이게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점점 약발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슬림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쪽 키워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제약 쪽에서 플랫폼과 위탁 생산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는 생산이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진단키트 이미 피크 쳤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투매 때만 공략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누구한테 가져가느냐? 자율주행차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가져간다. 2021년도 해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국내 쪽도 있지만 해외 쪽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외 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1월 22일 날 그 바이든 당선 취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요. 페이스북. 이 주식이 지금 단기 추세도 훼손이 됐고, 그 다음에 중장기 추세도 훼손이 됐어요. 근데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계속 추세가 유지가 돼요. 단기 추세도 끄떡없고 중장기 추세도 끄떡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같은 주식, 아마존 같은 주식이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연일 강세 구간을 보이고 있는 기간 동안에 갇혀져 있죠. 작년 조만큼 이렇게 주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언택트 아닙니까? 언택트. 작년도 2020년도에 가장 화려한 시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페이스북, 팡주식 아닙니까? 근데 이런 주식이 전혀 이제 주도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갇혀져 있죠. 근데 다우지수나 나스닥은 어쨌거나 추세를 만들어 가더라. 그 얘기 뭐예요? 얘네들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테슬라 같은 경우 신고가 흐름 고점 부근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반도체 가운데 램 리서치 같은 업체들, 이런 애들이 이제 1차 주도했던 거에서 완전 2차 굳히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죠. 식각 장비 업체.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죠? 반도체 장비 업체.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빈자리를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체들이 메꿔준다거나, 또는 타이탄, TSMC죠. 타이탄 반도체 이런 주식이 메꿔주고 있죠. 그러면 반도체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저 반도체 되게 좋게 보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반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만에 있는 TSMC 위탁업체잖아요. 애플이 반도체 칩,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만들면 얘네들이 생산을 하거나 삼성, 전자, 파운드리 업체에서 그걸 담당할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냥 반도체가 업황이 좋다가 아니라, 그죠?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이 반도체 수요가 차량용 쪽으로 이제 커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애플카가 시장의 중심 키워드로 딱 던지면서 2016년도에
테슬라가 시장에 딱 던져지고 나서 전기차라는 이 키워드가 꿈으로만 존재를 했었는데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베팅 자금들이 들어왔었잖아요. 그것처럼 2015년도, 2016년도 테슬라가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전기차에 대한 가시성 꿈이 구체화되면서 이 대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전기차가 이번에만 랠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LNF를 비롯해가지고 먼저 한 7, 8배 시세가 터졌었어요.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이 처음 시세가 아닙니다. 그때 전기차가 지금이야 많이 보이지만 그때 전기차 진짜 보이기 힘들었거든요. 막 주문하면 1년 뒤에 오고 그랬었다고. 근데 애플카라는 키워드가 테슬라라는 키워드가 던져지면서. 그래서 애플카가 던져지는 의미는 애플카 이거에만 집착된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비밀 보호 계약 이거 되게 민감해가지고 함부로 공개 안 해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로 구체화 잘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세가 한참 올라간 다음에 터질 거라고. 애플카가 집착하지 마시고 구글도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 인공지능, 그죠? 그 다음에 아마존, 카, 거기서 운송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 쪽 사업 키우고 있는데 4G하고 지금 6G 쪽 현장경이 들어가잖아요. 정경은 삼성전자 이 네트워크 사장 데리고 다니면서 다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2021년도는 코로나 쪽 관련된 주식들은 플랫폼이나 위탁 생산 쪽 위주로 가면 좋겠고, 뭐가 있을까요? 삼성바이오, 녹십자 홀딩스, 그 다음에 바이넥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그런 건 이제 실제 숫자가 찍힐 테니까. 그 다음에 플랫폼.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업체는 이제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서 붙었던 테마들은 뭘로 이동을 하더라?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 페이스북의 자금을, 아마존의 자금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을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TSMC 이런 업체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쪽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중심 키워드를 가지고서 2021년도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상태에서 코스피를 보세요. 2,900까지 빠지는 게 중요할까요? 3,000까지 빠지는 게 중요할까요? 2,700까지 빠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3,200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3,300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ETF 레버리지나 ETF 인버스를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중요합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런 주식들 쪽으로 완전 초집중시키고 대랠리 터지면서 나머지 주식들을 다 왕따시켰어요. 아시죠? 마찬가지로 지수가 여기서 또 추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사이좋게 손잡으면서 너도 나도 다 상상한 그런 구조 안 나온다 이거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코로나 쪽은 생산 위탁 쪽,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을 똑같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시장에 대해서 내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중심에 있는 녀석 가지고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맞춰서 투자하고 있고, 이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이거 동의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이거 하시면 되고, 나는 뭐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 한번 좀 보면 88,000원입니다. 많이 갔는데 조정은 크지 않을 거로 봅니다. 83,000원대, 4,000원대
만약에 혹시 이 자리가 오면 전 공략해도 된다. 83,000원대, 4,000원대. 요 이상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만약에 보유자가 아니라 신규자라고 한다면 96,800원까지 따라가지 않고 계속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조정다운 조정이 이번에는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파운드리 쪽 관련된 이 부분이 워낙 지금 시장에서 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글쎄요, 가격이 줄란가 모르겠습니다. 83,000원, 84,000원. 이 정도 오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인데 127,500원이에요. 삼성전자만큼 반도체 사업부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조정이 조금 더 나와야 투자할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8,000원에서 한 112,000원? 그러니까 뭐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라 신규자의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 말 듣고서 안 따라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 그죠? 뭐 14만 원, 13만 원짜리 이런 데서 안 따라가셨던 분들 기다려 보는 거죠. 이 자리가 올 때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할 때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번에 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거는 LG그룹의 전체적인 이 상승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전 지주사 쪽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자회사들이 지금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죠? LG가 한 9만 한 5,000원대, 6,000원대 이 정도 오면은 LG 쪽을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공략하고 싶으면 한 이 정도 왔을 때 공략을 하셔라.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격이 무조건 온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안 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 없는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자리 오는 주식이 대표적인 주식들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24만 원. 그러니까 현대차는 BPS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이쪽도 다 기다렸습니다. 못 잡았기 때문에. 그죠? 요번에 이제 현대자동차나 현재 현대모비스 정도 좀 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그런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자산가치 이하에서만 거래를 하다가 이 애플가 이슈로 인해서 이제 청산가치 수준은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로 그동안 계속 안 보다가 이제 성장주로서의 가능성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4만 원 정도 되는데 요 22만 원 5천 원짜리가 만약 깨지는 자리로 만약 떨어졌다. 그럼 저는 단기로 좀 공략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모비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건 한 30만 원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격대를 좀 짚어드렸었잖아요. 이런 거는 뭐냐면 대형주를 공략을 하고 싶었는데 놓치신 분들, 그죠? 따라가지 않고 기다리신 분들, 저처럼 기다리신 분들은 이런 자리가 왔었을 때 제가 제시해드렸던 주식들 가운데 이 가격대 오는 주식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걸 하면 된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은 대표주급 가운데 위탁 관련된 업체만 해야 된다. 녹십자나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홀딩스, 지주사, 그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바이넥스 정도까지. 이쪽은 저는 공략해도 된다 보고 있거든요. 바이오제약 관련된 섹터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좀 대량 생산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위탁 생산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녀석들. 그죠? 바이넥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신규 공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참 장기간 횡보했는데 이번 구간에는 좀 반등 포인트에 가게 되면 이 위탁 쪽에 관련된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G가 좀 KMW가 한 8만 2, 3천 원 안착되다가 7만 9천 원대까지 조정 흐름이 나왔고 RFSC는 지금 신고가 갔다가 한 3%대 조정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도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구간 좀 나오고 있죠. 그죠? 삼성 네트워크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그리고 이제 주파수 경매 종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쪽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답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소화제 하나 좀 사드신 다음에 버티셔야죠, 뭐. 지금 매도해가지고 다른 쪽 하찌기보다는 이쪽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좀 기다린 거에 대한 좀 수익률 전 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숫자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근데 빨리 못 가니까 좀 답답한 거죠. 아시겠죠? 다 화이팅 하시고 5G에 대한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IT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이제 5G에 대한 전략 제시해 드리면서 이번에 이제 대형주와 관련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가액들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좀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